가장. 이것만 알면 챗GPT가 훨씬 쉬워집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복사 사진 파일 음성까지 사용해보기. 여러분, 혹시 챗GPT를 사용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답은 참 좋은데. 이걸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보내지? 사진도 보여줄 수 있나? 이 두꺼운 설명서는 AI가 읽어줄 수 없나? 글자 치는 것도 귀찮은데 말로 물어보면 안 되나? 그렇습니다. 챗GPT를 처음 사용할 때는 질문하고 답을 받는 것만 해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용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 좋은 답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데, 내가 가진 사진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 파일도 읽어주면 좋겠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챗GPT가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오늘은 어려운 기능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직접 만져보면서 복사하기, 사진 올리기, 파일 올리기, 음성으로 질문하기, 저장하고 공유하기. 이 5가지를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챗GPT를 똑똑한 주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질문은 주문이고 AI의 답변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었으면 먹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포장해서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고,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볼 수도 있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AI 주방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1. 복사와 붙여넣기. AI가 만들어준 음식을 포장하세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기능입니다. 바로 복사와 붙여넣기입니다. 챗GPT에게 생일 축하 문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친구에게 보낼 따뜻한 생일 축하 문구를 만들어 주세요. AI가 멋진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그냥 챗GPT 안에 두면 아깝죠.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복사입니다. 필요한 문장을 꼭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엽니다. 친구의 대화창을 열고 입력창을 꼭 누릅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짠! AI가 만든 문장이 카카오톡으로 이동했습니다. 참 쉽죠? 이것을 기린쌤이 아주 재미있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챗GPT는 문장 자판기입니다. 원하는 문장을 주문합니다. AI가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장을 꺼내서 카카오톡에도 넣고 메모장에도 넣고 이메일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들어준 좋은 문장은 한 번 만들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진 올리기. AI에게 눈을 달아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사진을 AI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AI에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을 직접 보여주면 훨씬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사진을 찍어서 AI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안내문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AI가 내용을 읽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증을 보여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영수증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기린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기 전에 개인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처럼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그대로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사진을 사용하세요. AI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3. 파일 올리기. 두꺼운 설명서를 AI에게 맡겨보세요. 이번에는 파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것 하나씩 있으시죠? 새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가 몇십 쪽입니다. 글씨도 작습니다. 읽다 보면 졸립니다. 전원 버튼은 어디 있다는 거야? 이럴 때 AI에게 파일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PDF 설명서를 준비해서 AI에게 올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설명서에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긴 문서를 한눈에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AI에게 설명서를 읽어달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먼저 그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낯선 동네에 처음 갔는데 길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도를 펼쳐주면서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목적지이고 여기에서 길을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준다면 훨씬 쉽겠죠? AI에게 긴 문서를 먼저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AI가 지도를 그려주고 우리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문서나 중요한 결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AI의 요약만 믿지 말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4. 음성으로 질문하기. 이제 손가락도 쉬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손가락에게 휴식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보드로 긴 문장을 입력하려면 손가락이 바빠집니다. 한 글자 찾고 또 한 글자 찾고 오타가 나면 다시 고치고 아이고 그냥 말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럴 때 음성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음성 입력 기능을 사용해서 그냥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갈 만한 곳을 추천해줘 라고 말해보세요. 글자로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 문장을 입력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AI와 대화할 때 꼭 교과서처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해도 됩니다. 이번 주말에 어디 좀 가고 싶은데 나는 많이 걷는 건 힘들고 사람이 너무 많은 곳도 싫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AI와 대화하는 것이니까요. 5. 저장하고 공유하기. 좋은 답변은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자, 이번에는 저장과 공유입니다.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 답변 정말 좋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은 메모장 등에 저장해 두거나 공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질문은 꼭 저장해 두세요. 왜냐하면 좋은 답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행을 계획하면서 아주 마음에 드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60대 부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에서 당일치기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 걷지 않고 조용한 장소와 점심 식당을 함께 추천해 주세요. 이 질문이 마음에 들었다면 저장해 두세요. 다음 여행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만 바꾸면 됩니다. 서울을 부산으로 바꾸고 당일치기를 1박 2일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하나씩 모으다 보면 나만의 AI 질문 노트가 만들어집니다. 기린쌤은 이것을 AI 비법 노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6. 5가지 기능을 한 번에 연결해 볼까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성으로 AI에게 질문합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과 서울에서 갈 만한 곳을 추천해줘. AI가 여행지를 알려줍니다. 마음에 드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60대 부모님과 함께 가니까 많이 걷지 않는 코스로 바꿔줘. 라고 다시 부탁합니다. 좋은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당 정보가 필요합니다. AI에게 추가로 요청합니다. 좋은 식당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복사해서 가족 카카오톡방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보내준 식당 사진을 AI에게 올려서 묻습니다. 이 메뉴에서 부모님이 드시기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제 보이시죠? 챗GPT는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받는 기계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훨씬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7. 오늘은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책을 보고 계신다면
책만 읽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옆에 놓고 직접 해보세요. 책은 설명서입니다. 스마트폰은 실습장입니다. 운전면허 책만 읽는다고 운전을 잘할 수 없는 것처럼 AI 책만 읽는다고 AI를 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눌러봐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잘못 눌렀으면 다시 하면 됩니다. AI에게 잘못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AI는 연습할수록 친해지는 도구입니다. 8. 오늘 배운 것을 딱 5개만 기억하세요. 오늘 기능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딱 5개만 기억하세요. 첫째, 복사하기. AI가 만든 좋은 문장을 다른 곳으로 가져갑니다. 둘째, 사진 올리기. 사진을 AI에게 보여주고 질문합니다. 셋째, 파일 올리기. 긴 문서나 자료를 AI와 함께 살펴봅니다. 넷째, 음성으로 질문하기. 글자를 입력하기 어렵다면 말로 질문합니다. 다섯째, 저장하고 공유하기. 좋은 답변과 좋은 질문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이 5가지입니다. 9. 이제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AI가 조금 덜 무섭지요? 처음에는 AI로 도대체 뭘 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생활에서 어디에 써볼까? 여행할 때 써볼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써볼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 써볼 수 있습니다. 긴 문서를 읽을 때도 써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이해할 때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기 귀찮거나 어려운 일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PART를 마치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챗GPT와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질문도 해봤습니다. 다시 부탁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진도 보여주고 파일도 올리고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복사하고 저장하고 공유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챗GPT가 조금 친해졌습니까?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 곁에서 도와주는 디지털 비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챗GPT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PART부터는 그래서 내 생활에 어떻게 써먹지? 를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을 갈 때 AI를 사용하고 요리를 할 때 AI에게 물어보고 문자를 보낼 때 AI의 도움을 받고 생활 속 궁금한 것도 AI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AI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쓰는 사람만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조금씩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 챗GPT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내가 평소 생활하면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 5가지를 알려줘.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것도 AI가 도와줄 수 있었어? 바로 그 순간부터 AI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내 생활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스마트폰을 직접 만져보시고 하나라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눌러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디지털이란의 기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